제일 중요한 것은 크기도 크기지만은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고 이게 살아있는 느낌. 여러 사람들이 그냥 힘을 합쳐서 끝까지 그냥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건 거진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면서 한국의 도예를 세계에 알리신 도예가 박영숙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박영숙 작가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낀 게 참 작가님의 어떤 예술 인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분과의 역사를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현대미술가 이효환 선생님인데요. 이효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회화, 그리고 조각, 설치미술 등을 넘나들면서 한국의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린 거장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박영숙 작가님의 멘토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인터뷰할 수 있다니 제가 진짜 참 영광인데요. 이효환 선생님께서 박영숙 작가님의 도자기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시고 이제 정식으로 도예가의 길을 걷기를 권유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박영숙 작가님의 어떤 점을 보고 특별히 그 도자기가 눈에 들어오셨던 걸까요? 그 남편 되시는 박영무 씨를 먼저 알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사동 가게에 들리니까 박영무 선생이 점토로 뭐 여러 가지 주물르고 해서 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해놨는데 보니까 대단히 솜씨가 있더라고요. 그때 김희경 선생님이라는 국민대학 교수를 하는 분이 도예 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마 거기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희경 씨한테도 내가 들었어요. 그 아주 그 재주 있는 부인인데 잘 도와주면은 아주 재밌는 작품이 나올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초창기에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떤가, 저렇게 해보면 어떤가. 그러다가 스스로 도자기 공장을 만들어서 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공장에 드나들게 돼서 그것이 아주 긴 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박영숙 작가님께서도 이제 이효환 선생님의 어떤 조언이나 동기부여 같은 거를 들으시고 도예가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죠. 좋은 스님 계실 때 네.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죠. 근데 나중에 너무 잘 나가니까 조금 셈이 나기도 하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 정말요? 두 분께서 이제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되시고 해외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 유럽으로 한 달 동안 견문을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당시로서는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근데 이효환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박영숙 작가님한테 그 한 달 동안의 유럽 견문을 제안하셨고 또 박영숙 작가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셨는지. 그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제의를 했는데 그 앞으로 3년 동안 여행할 준비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행할 여러 가지를 짜봅시다.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모은 거예요. 여러 가지 다니면서 뭘 보고 어떻게 할까. 많은 것을 내 나름대로는 연구도 하고 친구들하고 상의도 하고 먹는 거, 보는 거, 뭐 듣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처음부터 짜서 실행한 거예요. 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편하고 같이. 그러니까 스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네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부부 동반으로. 그게 하루는 아주 정말 우리가 보통 때 살 수 없는 좋은 호텔이나 좋은 식당이나 보고 그다음에 또 조금만 자그마한데 아주 보통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그게 하루 자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저 그때 제일 좋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고 네. 나가서 뭐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못 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는 네. 다짐을 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는 백자를 만들어 보라. 그때 시작으로 후로 만든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박영숙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항아리가 조선조 백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계보를 좀 이어오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다른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항아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도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정의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종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를 놓고 보면은 공통점과 더불어서 다른 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중국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송자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기본이 청자가 많습니다. 당나라에서 시작된 중국의 모든 도자기들은 누구나 얘기하는 것이 그 완벽성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서 이게 신이 만드는 거, 도저히 인간의 손에서 형성된 느낌이 아니라 어떤 절대성이라 그럴까, 이렇게까지 어떻게 정교하고 아주 그냥 그 뭔가 대단히 순수한 그런 어떤 형태와 색깔과 모든 것이 잘 조화가 되어서 빼어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거리감을 느끼죠. 일본 것은 어떤가? 소위 말하는 모모야마 시대라는 시대가 16세기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데, 유희성, 색깔이나 그 형태가 화려하고 어떤 놀이를 한 것처럼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한국 것은 어떤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반도에 우리가 문화를 가진 지역인데, 도자기뿐만 아니라 회화도 그렇고 우리 음식도 그런 게 모든 것이 이 친화적이에요. 친숙한 점이 많고, 그리고 누가 봐도 얼른 그 손을 대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의 울렁거림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의 기질이 그런 게 늘 변화가 많은 곳이에요. 북에서 내려온다거나 남쪽에서 또 올라온다거나, 그래서 늘 이게 숙성된다 그럴까, 고정되기보다는 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이 도자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 그럴까, 약간 일그러진다 그럴까, 약간 비스듬히 그 뭔가 비어져 나온다랄까, 또 너무 헐쭉하게 된다 그럴까, 이게 조금씩은 늘 이게 뭔가 이거 안 맞는데도 그 어떤 움직임을 준다 그럴까, 그 조화 아닌 조화를 이루어내는 재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은 완벽한 거 혹은 유의성보다도 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더 친근감이 있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하고의 접근성이라 그럴까, 어떤 바이브레이션이 풍부한 그런 도자기로 세계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그 뭐랄까, 어떤 절대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변화를 상상하게 만들므로 해서 더 인간과의 관계가, 유대가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재미있는 그런 어떤 장을 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도자기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완 화백님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도자기 있잖아요. 그런 도자기를 만드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의 이걸 좋아하실까, 합격을 하실까, 연습이 많이 실패하면서 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오셔서 작업을 하실 때 그냥 10점을 내놨다고 치면 10점을 다 그리시면은 내가 잘했구나. 그리고 한 점 정도 빠지면 그래도 90점은 받았구나. 그건 안 그리시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불에 넣어봐야 되니까, 불에서 저게 어떻게 나올 건지, 얼마나 처지고 벌어지고 그럴지, 그거를 이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죠. 많이 구워봐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좀 안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큰 소리를 하면 치죠. 그 전에까지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불을 넣고 구우면 거의 일요일 날 지나서 월요일 날 가마문을 열어요. 저 3층에서 밑에 가마를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들여다보는데 그걸 한 5, 6번 해요. 오르락내리락. 주저앉았는지 색깔이 나왔는지, 열 때에 정말 깜짝 놀라게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 짓을 계속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답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좋은 얘기인데, 불이라는 것에 대한 부탁, 신이라 그럴까, 뭔가를 바라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잘 도와줄 때도 있는 거 하면은 불이 딴 생각으로 비틀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그 대화라 그럴까, 어떻게 비는 마음이라 그럴까,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이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지금은요, 거진 그건 관리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그걸 관리하려고 달라들기보다는 불을 조종까지는 아니지만은 잘 얼려서 이 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오게, 옛날 같으면은 장작은 어떤 장작을 쓴다거나 시간을 어떻게 한다거나 가마를 어떻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를 가능한 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유도를 하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쪽은 하나의 자연, 불은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어떤 많은 변화와 엄청난 힘과 엄청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큰 어떤 그 무엇을 가진 게 자연이에요. 오늘날만 컴퓨터야 AI가 발달해도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부분은 하고 연결해서 무언가를 되게 하고 싶다. 대단한 욕심인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이거를 조종을 해버리면은 그건 그것대로 재미가 있지만은 이쪽은 더 큰, 더 욕심이 크고 더 커다란 것과의 연결해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인간의 생각보다도 더 묘한 것을 끄집어내고 싶다, 이런 발상이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욕심을 가진 예술가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접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 접시요? 네. 조선시대도 30cm 이상은 접시를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백자로서는. 만나서 한 1년, 2년 됐는데 조금 더 크게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중국에서는 2m짜리 접시도 만들었는데 왜 그걸 못해? 해보지.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이야. 아니 1m짜리는 2m짜리. 2m는 그런데 2m라 없는데,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고 10cm 늘리고 10cm 늘리고는 뭐 크게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조금씩 한번 늘려보지.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접시가 나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크기도 크기지만은 자관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고 이게 살아있는 느낌. 여러 사람들이 그냥 힘을 합쳐서 끝까지 그냥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건 거진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이호환 선생님께서 이제 붓질을 하시는 경우, 이전까지는 거의 캔버스 위에 하셨잖아요. 눕혀가지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캔버스라는 거의 어떤 물질성은 그 벽면이랑 좀 잘 어우러지는, 자기를 약간 뽐내려고 하지 않고 애매하고 좀 미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캔버스를 가지고 그림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또 작가님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캔버스에 작업하실 때랑 이렇게 도자기 위에 작업하실 때 둘의 차이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뭔가 하면 캔버스는 그린 게 그대로, 일반적인 얘기로는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 게 그대로 살아나고 그대로 자기 행세를 하는데, 이 도자기 경우에는 불에다가 굽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도 그린 대로가 아니고 그게 조금 그게 비어지게 한다거나 더 축소를 시킨다거나, 특히 색깔은 그 불에 들어가면 다 다른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심작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가 섞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내가 감독할 수도 내가 원할 수도 없어요. 궁금을 떠나서 사실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할 때가 많아요. 가늠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이 이 도에 있어서의 회화예요. 제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붓질은 붓질대로, 그리고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그 각자의 어떤 고유성이나 존재의 이유,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이죠. 나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백자를 좋아해요. 그림을 그리면은 그 백자 자체의 존재성이나 그것이 달라져요. 그 그림이라는 것과 어울림을 해서 또 다른 차원의 그게 되기 때문에 백자 자체의 어떤 존재성이라도 그럴까. 그런데 내가 그린 것은 나무를 그렸다거나 사람을 그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애가 봐도 붓질을 했다거나 터치를 해서 뭔가 그 터치가 항아리 접시와 어울려서 뭔가 또 다른 느낌을 일으키는
새로운 요소가 결부되어 있구나 하는 뭐 그런 점일 거예요. 자관 이게 오늘날 현대라는 데에서 이게 태어났다, 이게 형성된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예요. 제일 알기 쉬운 게 주둥이나 굽. 옛날은 주둥이를 일부러 주둥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굽도. 근데 오늘날은 지금 근래 것은 굽이고 주둥이라는 발상이 약화가 되고 그 어떤 불룩한 그 형태 자체가 살아있도록. 그러니까 조선조 백자에서 조금 이제 멀어진다 그럴까,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 그런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조선 백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백자다. 그런 개념에 안 맞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어떤 볼륨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의 제작이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 그림도 현대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난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통 항아리에서 분명히 기원했지만 그냥 고유한 현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조 백자를 만든다는 것은 별 뜻이 별로 없어요. 그 전승을 위해서 만드는 건 뭐 그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의 의미로서는 조선조 백자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나 생각이 조선조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많이 거리감도 있고 많이 전혀 다른 문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물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작가라고 치고 한다면 이게 거기서 얼마만큼 많이 새로워졌는가, 많이 얼마만큼 또 다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한 발자국 나와서 오늘날은 교통도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해서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는요, 세계 어디 갖다 놔도 통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 특색을 가지면서도 그걸 넘어서서 세계의 보편적인 커다란 장에서 그게 뚜렷하게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뭔가 자기 얼굴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 이거는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작품 활동, 그리고 전시, 거기에 몰입하는 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지치거나 조금 멈추고 싶거나 하는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친다거나 멈춘다거나 하는 거는 없었어요. 조금 애매하다라든지 뭐 어긋난 것 같다든지 때때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은 그건 늘 따라다니는 거고, 그래서 늘 도전하고 늘 더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그냥 질주해서 온 그런 느낌이지, 내가 그냥 허탈감에 빠졌다거나 무슨 잘못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걸 표하러 갔는데 먼저 알아채셨는지 95% 나왔는데 5% 냅두고 안 할 거냐고 그러시면서 한 번은 티켓을 하나 주시면서 그때 마침 오사카 시립미술관에서 고려 청자전을 했어요. 네. 선생님 내외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티켓을 저희를 주더라고. 가서 보고 오라고. 전 세계의 좋은 작품들은 다 그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형태나 색깔이나 제일 좋은 것만 갖다 놔서 이게 너무 좋은데 들어가는 순간에 보고는 전부 보니까 좋은 건 한 사람이 솜씨다 하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기법이 꼭 같지 않느냐고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그렇네. 그러면은 다시 해볼만 하다. 나도 그 고려시대도 그 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천재 하나가 이거를 끌어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30년이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 시대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구워지고 기술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면서 조금 늘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뭐 20살부터 했다 하더라도 그 나이가 보나지 않습니까? 그 한 30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고려 청자를 지금 빛내고 있고 나라를 빛냈는데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걸 보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선생님이 만났어요. 근데 고개를 푹 숙였지. 한번 다시 해보랍니다. 그거 보라니까 하면 된다고 그런 연기 몇 번 있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해보고 어렵다 하는 걸 느끼는구나 하는 건 내가 짐작은 했어요. 그게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내가 봤고 해왔거든요. 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많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금방 하면 그거 나올 텐데 그것도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어디로 가는 거고. 그러나 그걸 잘 넘어왔어요. 그래도. 두 분께서는 이제 사실 이미 어떤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고 세계에서 다 인정받고 있는데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구자로서의 입지를 다지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은데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들한테 그냥 가볍게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현 선생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현대라는 아주 지금 인류사에 없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자각이 필요해요. 아주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생각이 제일 첫째 필요하고, 가능하면은 많은 바깥에 나가보고 남들과 섞여도 보고 공기도 마셔보고, 그래서 이게 움직임 많은 바깥 안팎이 뭔가 소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 하는 그런 느낌에서 자기가 가진 과거나 가진 어떤 힘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빨아올리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집어치우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한 1년을 다 못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제가 그 말해. 아무리 어려운 게 있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10번만 실패하면 많이 늘어있다. 10번만 하면 완전히 익숙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재미를 붙이니까 하면 참고 기다리면서 한 10번 해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0번을 실패. 10번만 하면. 이제 오늘 이렇게 박영숙 작가님과 이희원 작가님 모시고 두 분의 만남 이야기부터 어떤 장인 정신과 예술 철학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오늘? 모르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회상을 해보니까 참 박영숙 선생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도자기라는 걸 통해서 많은 이 물건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 같은 걸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훌륭한 경험을 쌓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박영숙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뭐. 앞으로 예, 더 앞으로 선생님 실망하시지 않게끔 제가 열심히 그 작업을 해야죠.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두 분의 예술적 동행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